최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시티은행으로부터 계좌해지 통보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대표적인 인물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불편한 상황을 직면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죠. 이는 중앙집권적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탈중앙화 금융의 필요성과 그 배경을 논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화된 은행과 정부의 통제를 통해서 운영됐죠. 이는 수세기 동안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초로 기능했지만 점차 그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23년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건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주로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을 주요 고객으로 둔 은행으로 오랫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중요한 금융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23년 초 은행이 보유한 장기 국채와 기타 자산의 가치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하게 되었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은행 붕괴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는 미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해 고객 예금을 보호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꾀해야 했죠. 또한 이 사건은 다른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 금융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기술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관리한 대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은행의 안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사건들은 금융 시스템이 특정 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고자 하는 개념이 탈중앙화 금융이죠. 비트코인,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와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은 누구나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중개자 없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죠. 이러한 이론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중앙집권적인 성격의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마다 암호화폐들의 가격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2020년 양적완화 금리 인하는 탈중앙화 자산의 가치 보존 역할을 강화했죠. 이러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확산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형 금융기관들조차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점차 수용하고 있죠. 비록 지금은 시티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일 수 있지만 탈중앙화 금융의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전 세계의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송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죠. 이는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계좌해지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이 더욱 주목받아야 할 이유를 드러내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필요성을 깨닫고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인식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리플의 차트 분석입니다. 리플은 2018년부터 고점은 점차 낮춰가고 저점은 점차 높여가는 삼각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죠. 이렇게 수렴과 매집이 다 끝나니까 약 5년 동안 리플을 괴롭혀온 SEC 소송이라는 악재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재소 뉴스에 발맞춰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차트가 나왔네요. 차트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충격 파동입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충격 파동 이후에 이론대로 조정 파동을 그렸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채널링과 786짜리에서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천천히 가격을 내리더니 어느새 다시 지난 상승분에 786이자 채널의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했지만 10월에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4번 터치한 위치에서 전쟁과 항소 이슈가 터지면서 추세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론대로 저점을 깨지 않았고 파동의 형태도 이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도 리플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모으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러면 몇몇 분들이 리플을 계속 모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돈을 벌어다 줄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돈을 벌어다 줄 코인의 차트입니다. 코인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배집하는 적,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 형성되고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고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세력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고점을 만들었는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물량이 없다면 바보겠죠. 하지만 세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매집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패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시간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탄을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퓨엘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다 모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도지코인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54,000% 상승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칠리즈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즈는 57,000% 상승했습니다. 방금 예시에 나온 코인들은 21년도 2월달에 신호탄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지금보다도 시장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허구한 비트코인을 깎아내렸고 알트코인들은 녹아내렸었죠. 하지만 결국엔 차트 패턴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3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다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이전의 다른 코인들처럼 이 코인은 높게 상승할 겁니다. 1년 6개월 매집한 세타퓨엘이 12,000%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즈는 50,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3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10,000%, 많이 가면 100,000%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0%면 100만원이 5억이 되고 100,000%면 10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21년 옐런 재무부 장관 때처럼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또 기회를 놓치겠죠.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기회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기회를 잡아보실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6448-4578 번호로 45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말하면 되는데 왜 방송에서 말 안 하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세력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의 기능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표시를 클릭하면 제가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글로 작성됩니다. 즉 외부에서 검색을 하면 이 동영상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본인들이 매집한 코인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은 왜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저 말고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분석 영상을 찍어서 올리죠. 물리적으로 그걸 다 하나씩 관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검색해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지켜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프로를 노리고 들어가는데 굳이 세력들에게 저희들의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6448-4578번으로 45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에 문자 간편하게 보내기 링크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